1978년 중국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오 부모 또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중국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987년 6월 자오는 미국 텍사스에서 부유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는 중국 내 붐이 불었던 아메리칸 골드러시로 이민 와서 성공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국과 미국의 수출입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모는 중국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르게 자녀만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딸이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게 했고 자유로운 부모 교육 방침은 그녀의 창의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수학 천재로 불리었고 동양인 특유의 수학 방면에 유난히 소질이 많았습니다. 자오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텔레비전의 포커 대회를 보고 넋이 빠진 사람처럼 포커에 빠져들었습니다. 게임 방법도 모르고 카드도 없었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학교 친구들과 포커 게임을 배워서 해보니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패도 뻔했고 좋은 패를 가지고 있을 때 설레발 치는 것도 모두 다 자오의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자오는 중학교에 들어가 포커의 확률을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포커의 확률을 공부해보니 상대의 가려진 패를 추측하기는 너무 쉬웠습니다. 자오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텍사스 홀덤에 매료되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친구들과 포커를 했습니다. 그렇게 포커를 하다 보니 돈을 따서 기분이 좋은 것보다 무엇보다 마지막 카드를 오픈하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한 짜릿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짜릿한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 그녀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부모님의 용돈 없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충분히 땄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 성적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MIT 공대에 진학 후 수학과 관련된 학업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미 도박에 중독되었습니다. 자오는 지역 세미프로 포커 토너먼트에 참가했습니다. 학생이 아닌 일반 사람과의 포커는 처음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참가 선수들이 대부분 전국에서 유명한 포커 선수들이어서 유난히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오는 생애 처음 출전한 포커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자오 부모는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고 프로포커로 진출할 것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세미프로 대회를 휩쓸며 엄청난 상금도 거머쥐게 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실전 대회에 뛰어들어 진정한 포커 여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오는 승승장구하던 본인의 실력이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우물한 개구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을 잃어보니 그동안 본인한테 돈을 잃었던 사람들의 심정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전문적으로 포커를 배우기 위해 사부를 찾아갑니다. 마카이웨는 중국인 도박 성자로 불리웁니다. 그는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했던 성적과 과감한 심리전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제 마카이웨는 그녀 사부님이 되었습니다. 마카이웨는 그녀에게 고도의 심리전을 가르칩니다. 본인 패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표정으로 상대방의 패를 읽는 것입니다. 자오는 본격적으로 심리를 공부합니다.
도박판에서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심리학을 다시 전공합니다. 타고난 수학 천재의 확률과 사부 마케이웬의 가르침, 그리고 정점을 찍은 심리학.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숫자로만 판단해서 패한 뒤 비참해지는 꼴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오는 크고 작은 포커 대회에 참가하여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테이블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동양계 여성과 마주 앉은 남성의 긴장감이 흐릅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승부를 한순간도 놓칠 수 없어 포커스를 두 사람 얼굴에 두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는 수백만 시청자와는 다르게 전혀 긴장하지 않은 듯한 편안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합니다. 딜런은 마지막 카드를 오픈했습니다. 여성은 두 손으로 카드를 가리고 살짝 들어올려 마지막 승부를 확인합니다. 그녀는 카드를 내려놓고 칩을 만지작거리며 시정일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반대편 백인 남성 또한 확인한 카드를 엎어두고 한참을 생각에 잠깁니다. 여성이 칩을 딜러 앞으로 밀어넣습니다. 칩을 확인한 남성은 다시 한번 카드를 살짝 들어 확인합니다. 이제 남성도 결정한 듯합니다. 남성도 딜러 앞으로 모든 칩을 밀어넣습니다. 남성은 오른손으로 두 카드를 오픈했고 그 카드를 기다렸다는 듯 여성도 카드를 오픈했습니다. 딜러는 두 사람의 카드를 정리해 주었고 딜러는 여성의 카드를 테이블 카드와 같이 정리 후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우승자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명과 카메라는 온통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승 상금 20만 달러를 획득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녀의 팬들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대회를 정점으로 2012년 글로벌 프로 포커 플레이어 랭킹 90위로 올라섭니다. 그동안 포커판에서는 여성 딜러가 거의 활약하지 않았던 시기라서 전 세계에서 그녀의 경기를 응원하는 남성 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실력이 정점을 찍자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패배한 상대방에게 조롱하는 듯한 제스처를 하는 버릇이 생긴 겁니다. 마지막 패를 오픈하는 순간 상대방이 카드를 테이블 위에 던지고 일어설 때 자오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뒤집고 어깨를 살짝 들썩거리며 올렸다 내리는 것입니다. Why not? 그 당시 포커판은 남자들의 우승이 당연했고 여성이 우승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행위였습니다. 더군다나 동양인 여성에게 패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결과였는지 참기 힘든 조롱거리였습니다. 자오는 이런 대회가 점점 시시해졌습니다. 긴장감이 떨어진 것이죠. 이제 실제 돈을 가지고 큰 판에서 놀고 싶어졌습니다. 자오는 2013년부터 포커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와 사실 카지노에서 실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한 판에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판들입니다. 도박판에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 돈 많은 갑부나 재벌 2세 그리고 진짜 갬블러들이었습니다. 자오는 이곳에서 전설로 통합니다. 날을 새고 며칠을 하기도 하고 정말 기나긴 승부를 펼칩니다. 그렇게 포커 귀신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오는 명품 시계와 스포츠카 등 얼마나 많은 돈을 땄는지 돈에 대한 감각도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자오는 사설 카지노에서 은퇴한 도박꾼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비록 칩으로 포커를 하곤 했지만 도박장을 나갈 때는 칩을 모두
현찰로 교환해 줍니다. 모리스는 인근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돈도 많고 사업도 성공했던 터라 부인과 딸, 그렇게 가족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포커에 관심이 많고 승부욕이 강했던 그는 사설 카지노에서 자오와 테이블에서 만나게 됩니다. 모리스는 그녀와 맞붙을 때마다 돈을 잃었고 가져간 판 돈을 다 잃자 모리스는 깨달았습니다. 우습게 생긴 동양인이지만 포커판은 아무 의미가 없이 냉정하다는 것을 말이죠. 모리스는 패배를 인정하고 일어났습니다. 카드를 던지고 뒤돌아서는 순간 본인을 조롱하는 듯한 그녀의 제스처를 봤습니다. 모리스는 순간 감정이 흥분했습니다. 자오는 모리스에게 입모양으로 Why not을 속삭였습니다. 한참을 서있던 모리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시 한 판 하자며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판돈은 대형마트를 담보로 한 것입니다. 대형마트를 담보로 설정한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어마어마한 칩이 모리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칩을 보는 순간 모리스는 흐뭇해했고 맞은편의 자오는 시종일관 알 수 없는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딜러는 카드를 돌리기 시작했고 엄청난 자금을 기반으로 한 모리스는 몇 판을 내리이깁니다. 그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양인 꼬마녀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어야겠습니다. 몇 판을 내리이긴 모리스는 레이스를 외칩니다. 순간 판돈은 딴 돈을 모두 넣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자오는 시종일관 옅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모리스는 도저히 그녀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 패를 뒤집고 죽을 때도 웃고 있었고 이렇게 큰 판돈이 걸려 있어도 웃고 있는 그녀의 속마음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수많은 칩을 밀어넣자 모리스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겨도 본전. 저도 본전 같았습니다. 모리스는 카드를 뒤적이다 부담이 되었는지 본인의 카드를 테이블에 던져버렸습니다. 자오는 그 미소 그대로 웃으며 비웃는 제스처를 하며 본인의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녀 패는 형편없는 카드였습니다. 순간 모리스는 생각했습니다. 겨우 저 카드로 저 많은 돈을 지른 거야. 형편없는 그녀의 카드 실력을 우습게 본 모리스는 앉아있는 의자 등받이에 덜썩 주저앉으며 힘없는 두 팔을 의자 밑으로 늘어뜨렸습니다. 딜러가 카드를 섞고 모리스는 자세를 똑바로 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판이 지나고 모리스는 이제 승부를 지어야 할 타이밍이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도저히 자신을 이길 수 없을 패를 들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히든카드 한 장이 그녀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확률은 5%도 안 되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두 사람의 칩이 수북히 쌓여 있었고 딜러는 마지막 카드를 테이블에 오픈했습니다. 볼 것도 없이 모리스는 올인했습니다. 두 손으로 가지고 있는 칩 모두를 밀어 넣었습니다. 모든 칩을 몰아넣은 모리스는 차라리 홀가분했습니다. 모리스는 테이블에 두 팔을 올리고 깍지 끼었습니다. 손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막이 흐르고 자오도 부담이 되었는지 카드를 수십 번 들었다 놨다 하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카드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깁니다. 드디어 그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녀는 포커칩을 두 팔로 힘껏 밀어넣었습니다. 흥분한 모리스는 승리를 확신하며 카드를 오픈했습니다. 딜런은 모리스 카드를 테이블 중앙에 정리해 주었고 모리스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자오는 처음에 들어와서 앉아있던 그 미소로 지금도 모리스를 바라보며 웃고 있습니다. 그녀가 두 팔을 테이블 위에 벌리며 어깨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녀가 카드를 딜러에게 밀어넣는 순간 모리스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배가 나왔습니다. 사기를 치지 않고서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패였습니다. 설마 히든 카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6구째 6번째 카드. 모리스는 그녀가 마지막 카드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본인을 이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리스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트, 수십억의 빚. 모리스는 그날 저녁 날을 새고 한숨도 못 잔 퀭한 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이상하리만큼 아무도 도박장에서 빚진 것에 대해 갚으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리스에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자오였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돈이 준비되었냐는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달라며 며칠을 버티던 그에게 자오는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만일 이 일 안에 갚지 않는다면 사람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모리스는 우선 집을 팔아서 일부를 갚을 테니 말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오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2020년 8월 11일) 오후 모리스는 다음날 자오에게 전화했습니다. 돈을 마련했으니 디트로이트 건물 주차장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오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모리스에게 전화를 했으나 모리스는 보이지 않았고 한참 뒤 모리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있으니 그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지하 주차장 구석에 모리스가 손을 흔들어 보입니다. 자오는 모리스 앞에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모리스에게 다가가자 모리스는 숨기고 있던 몽둥이로 자오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자오를 모리스 차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모리스 SUV 차는 들썩였고 한참을 들썩이던 모리스 차가 멈추자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모리스는 바지의 허리벨트를 채우며 신발을 고쳐 신었습니다. 발가벗긴 자오 머리끄댕이를 잡고 주차장 벽에 주저앉혔습니다. 모리스는 조수석에서 준비해둔 기름통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오를 향해 모리스는 제스처했습니다. Why not? 웃으며 자오 몸에 휘발유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며 몸부림치는 그녀를 워커발로 짓눌렀습니다. 모리스는 라이트 뚜껑을 열었습니다. 라이터 부싯돌은 불꽃이 튀었고 모리스는 불붙은 라이터를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한순간에 불붙은 그녀는 살려달라고 몸부림쳤고 타들어간 그녀 살은 주차장 시멘트에 뭉개졌습니다. 그렇게 새까맣게 타고 남은 채를 바라보며 모리스는 자리를 떴습니다.
경찰은 건물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자오를 부검하려 했으나 제밖에 남지 않은 그녀의 처참한 시신을 더 이상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깊은 곳까지 조사한 결과 자오 여성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DNA 조사 결과 모리스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경찰이 모리스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그는 전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오는 8년 뒤 미국 디트로이트 외곽의 지하주차장에서 불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오는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재소녀, 포커 귀신 자오, 인생이 막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